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플링커 정수봉입니다. 저는 컴퓨터공학부를 졸업했고 뉴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를 몇 년 다니다가 최근에 청주에서 플링커라는 스타트업을 만들었습니다. 플링커는 개발자, 큐레이터, 디자이너, 사운드 아티스트, 비디오 아티스트 이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있고 여기서 문화예술 교육과 기술의 융합에 대해서 연구하고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일을 처음 하게 된 초창기에는 로봇을 이용한 공연이나 미디어 아트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로봇이 예술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이후 설명을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 강의에서는 로봇에 대한 기초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장애물 회피 로봇을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로봇과 관련된 저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학과와 관련 직업을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봇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로봇이라는 말은 체코의 로보타라는 말에서부터 나왔는데 대부분 힘들거나 위험하거나 더러운 일을 사람 대신 해주는 기계장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표준기구에 따르면 3개 이상의 축이 있고 또 자동 제어에 의해 동작이 되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팔이나 다리를 가진 장치를 로봇이라고 합니다. 흑백 사진으로 보이는 이 로봇은 로썸의 인조인간이라는 희곡에서 만들어진 로봇인데요. 카렐 차페크라는 극작가는 책에서 로봇을 인간 이상의 작업 능력을 갖췄지만 감정이나 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조인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아래에 보이는 분은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해서 러시아 출신 미국 SF 소설가이신데요. 세계 3대 SF 거장이시고 아이로봇, 바이센테니얼맨 등 영화로 만들어진 유명한 작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1942년에 런 어라운드라는 소설에서 처음으로 로봇 4번칙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나중에 1985년 로봇과 제국이라는 소설에서 0번째 법칙을 추가했습니다. SF 소설에 나온 개념이기는 하지만 로봇과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에 대해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법칙입니다. 로봇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니 작가의 상상 속에서부터 시작된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봇이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공학적인 것이 좀 분명하지만 다양한 분야가 총집결된 융합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로봇의 종류는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제조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조용 로봇은 산업의 제조 현장에서 사람을 대신해서 작업을 수행하는데요. 자동차, 또 전기전자 등 제조업 부분에서 조립이나 용접, 운반, 페인팅 등의 작업을 주로 하게 됩니다. 이런 제조용 로봇은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면서 인건비를 감소시키고 작업의 정밀도와 생산성을 향상시켜 주는데요.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반복적이고 위험한 일을 대신 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제조용 로봇은 사고의 위험 때문에 별도의 격리된 작업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람과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로봇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로봇은 서비스용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제조용 로봇이 특정 부분의 영역을 갖고 규격화되어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서비스의 종류만큼 범주가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개인용 로봇은 개인의 운동성을 보조하거나 지능을 갖추고 같이 공존을 하는 등 생활 범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을 말합니다. 전문 서비스용 로봇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문적인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 산업 분야에서 사람이 하기에는 힘들고 위험하거나 단순 반복되는 일들을 해주면서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제조용 로봇의 구성과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조용 로봇은 대부분 몸통, 팔, 손목, 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로봇의 자유도를 결정하는 것은 관절, 조인트라고 하고 있는데요. 팔과 팔을 잇는 부분입니다. 사람의 관절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가지의 관절 그림이 있는데요. 맨 왼쪽 위에 있는 회전 조인트는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프리즘 조인트 또는 리니어 조인트라고 불리는 이 관절은 한 방향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밑에 있는
헬리컬 조인트는 몇 도 회전했느냐에 따라서 상하로 움직이게 되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실린드리컬 조인트는 돌기도 하고 위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이고, 그 밑에 있는 유니버셜 조인트는 회전 조인트 두 개가 합쳐진 형태이고, 볼 조인트는 우리의 어깨처럼 여러 방향으로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인트를 이용해서 로봇의 자세를 잡고 손목과 팔을 움직이면서 원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관절들을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작동 장치로 힘을 발생시켜서 동작을 구현하고, 전기식, 유압식, 공압식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기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터를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다양한 회전 방식과 기어를 통해서 힘을 조절할 동력을 전달합니다. 유압 실린더는 유압을 이용한 건데요. 유압은 기름을 누르는 힘으로 동력을 전달하는데 파스칼의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의 법칙은 한쪽 피스톤에서 힘을 주면 유체의 다른 방향에도 골고루 힘이 가해진다는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받는 피스톤의 단면적이 클수록 그 힘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서 되게 강한 힘을 낼 수가 있고, 그래서 무거운 것을 안정적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올리는 작업에 쓰이곤 합니다. 공압은 방금 설명해드렸던 유압의 기름 대신 공기를 사용하는 건데요. 기름을 사용하는 것보다 공기를 유입하고 방출하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기계를 빠르게 작동할 수가 있고요. 유압보다는 압력이 낮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작업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앞서서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조용 로봇은 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조를 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단순 반복 작업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세팅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맞춰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산업용 로봇을 분류하는 방법은 보유하고 기능이나 제어 방식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번에는 로봇의 구조적 동작에 따른 4가지의 형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다관절 로봇은 여러 개의 관절을 이용해서 원하는 각도로 다양하게 움직이는 작업을 하는 로봇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수평 다관절 로봇은 주로 좌우를 평행하게 빠르게 움직이는데요. 그러면서 물건을 집어서 옮기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병렬 로봇은 여러 개의 다리들이 여러 각도로 붙어 있는데요. 다리가 여러 개라서 정밀도가 높고 속도를 높이고 줄이는데도 성능이 좋아서 빠른 작업이 수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천장에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업의 범위나 자세가 한정적이게 됩니다. 직교 로봇은 직선의 축들을 연결해서 상하, 좌우를 움직이면서 물건을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3D 프린터가 작은 직교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넓은 거리를 이동하는 만큼 다른 로봇에 비해서 속도는 느린 편이라고는 합니다. 사람이 시키는 대로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에 맞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필요하기도 하고 많은 학습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특히 다양한 센서들을 이용해서 환경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로봇을 지능형 로봇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을 내린 후 몸의 각 부분에 명령을 내려서 행동합니다. 로봇은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환경을 인지한 후에 정밀하게 제어를 하는 과정까지 다 사람이 일일이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터 하나를 제어하더라도 정밀한 속도와 각도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센서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오감 기능을 보완하고 확장한 인조 감각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비교해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표와 같은데요. 빛의 세기를 알 수 있는 광 센서도 있고, 얼마큼 눌렀는지 힘을 알 수 있는 압력 센서, 거리를 알 수 있는 초음파 센서,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외부 환경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적외선과 초음파를 이용한 센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사람은 사진 한 장만 보고도 이게 가까이에 있는 건지 어떤 물건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은 카메라를 달아 놓아도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학습을 계속 해줘야 하고, 적외선 센서를 통해서 깊이를 알아야 되기도 하고,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장애물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로봇에는 모든 구조물과 기능들이 아주 정교하게 계산이 되어야 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물 회피 로봇을 만들어 볼 텐데요. 로봇의 뇌 역할을 하는 아두이노와 그리고 구동부 역할을 하는 모터, 그리고 눈의 역할을 하는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앞에 설명드린 로봇의 개념을 이렇게 하나씩 되짚어보고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부터 초음파 장애물 회피 로봇을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점퍼선이라고 하고, 이거는 나중에 부품들을 다 연결시키는 선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뜯어보면 이건 아두이노 나노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 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동을 시킬 건전지를 넣는 케이스고, 이거는 바퀴입니다. 이거는 로봇의 외관이 있는 판이고, 이거는 초음파 센서. 이 앞에 얼만큼의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알아내는 센서예요. 이거는 같이 바퀴. 그리고 이건 모터 드라이브라고 해가지고요. 이건 아까 전에 보셨던 이 모터 바퀴를 제어하는 역할을 해줘요. 얘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 아두이노를 이 브레드보드, 빵판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꽂을게요. 이렇게 꽂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요. 이쪽 위에 한 줄을 저희가 여기 줄이 있는 한 줄을 쓸 거예요. 여러 가지 선을 여기다가 많이 꽂을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한 줄을 남겨 놓으셔야 돼요. 여기는 USB를 꼽는 부분인데, 이거는 가장 맨 끝에다가 맞춰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잘 안 들어갈 거예요. 뻑뻑해서 힘을 좀 주셔서 이렇게 넣어놔야 돼요. 이렇게 갔으면 이거를 뒤에 브레드보드 빵판 뒤에 양면 테이프가 있는데요. 이 판을 보시면 여기서 여기 브레드보드라고 써 있죠. 이 판을 떼어서 여기다 붙이겠습니다. 앞뒤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그냥 여기 글씨 써져 있는 쪽에다가 붙일게요. 붙일 때는 이게 USB를 꼽는 데가 바깥쪽으로 가게 해서 붙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한쪽에다가 놔두고, 이렇게 구멍이 여러 개, 5구멍이 여러 개 뚫린 판인데요. 이런 2개의 이 비닐봉지가 있는데 좀 적게 들어있는 게 있어요. 이거 이렇게 생긴 것이 있는데, 이 봉지를 열어서 이 나사를 한번 넣어놓을게요. 그래서 작은 나사가 있어요. 종류가 여기 이런 거랑 이런 2개, 좀 긴 거 2개. 그 중에서 요거를 뒤에다가 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것에다가 꽂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반대편에는 얘를 이렇게 돌려서 다른 한쪽도 그렇게 할게요.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다가는 또 얘를 이렇게 달 건데요. 여기다 이렇게 놔주시고, 이 너트를 여기 홈에다가 넣고, 이
길다란 거를 여기다 길다란 볼트를 해줍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바퀴가 양쪽에 달리고 이렇게 지지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모터를 해보겠습니다. 모터 한쪽 바퀴 한 세트하고 이렇게 네모난 브라켓이 들어있는 봉투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 브라켓을 여기다가 붙일 건데요. 이 모터를 보면 이쪽 돌기가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이쪽에는 없는데 이쪽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주고요. 이쪽 있는 것에다가 이렇게 이쪽도 이 구멍이 뚫려 있고 얘는 안 뚫려 있거든요. 이렇게 방향에 주의하시면서 이쪽 브라켓이 있는 부분을 반대에서 이렇게 넣고 브라켓이 있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튀어나오게 여기다가 너트를 할게요. 이게 이렇게 걸려야 돼요. 이렇게 돌기 부분에 탁탁탁.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조여주고요. 이 부분이 뭐냐면요. 여기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바퀴를 이렇게 꽂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이거 하나 더 할 건데 이게 좀 대칭이 되게 해야 돼요. 하나 더 만들게요. 얘는 이렇게 이쪽에 대칭이 되려면 이쪽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 판에다가 꽂을 거예요. 이쪽에 여기 나와 있는 이쪽에다 꽂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다 꽂을 거예요. 이 구멍에 맞춰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바퀴 낄 때 잘 안 껴지니까. 반대편도 똑같이 할게요. 이렇게 하면 모터 부분도 이렇게
연결이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건전지를 연결해 볼게요. 이거는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열려요. 건전지 하나에 1.5V인데 2개 하면 3V고 이게 4개 하면 6V잖아요. 얘는 5V 이상이면 작동을 해요. 이 아두이노는. 그리고 이거를 켜지는 것만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자세하게 보시면 여기 핀마다 번호가 다 써 있어요. 써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VIN, GND 이렇게 써 있는 게 있거든요. VIN 이거는 그 전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플러스 부분을 꽂는 데고 GND 그라운드라고 해가지고 마이너스를 꼽는 거예요. 그 보통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선이 빨간색, 검은색으로 많이 돼 있는데 빨간색이 플러스, 검은색이 마이너스예요. 어디다가 꽂을 거냐면 이 위에 줄에다가 꽂을 거예요. 이게 여기다가 꽂으면 이 옆에 있는 줄에 다 이 플러스 전기가 다 통해요. 이게 다 한 줄 한 줄씩 다 같은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라운드는 옆에 여기다가 꽂을게요. 이 라인에다가 맨 위에 라인에다가 꽂고 여기 중에서 이 작은 핀 중에서 좀 구분하기 위해서 빨간색하고 좀 갈색을 골라가지고 꽂을게요. 이게 같은 라인이라고 했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 이거 이렇게 반을 기준으로 이게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VIN 아까 옆에 있는 거에다 꽂고 이 옆에 있는 거 얘도 이렇게 꽂아가지고 아까 GND 그라운드라고 하는 데다가 꽂아줍니다. 이렇게 되는데 불 켜도 이렇게 연결이 됐죠. 예, 이번에는 이 모터 드라이브라는 거에 연결할 건데요. 이거는 모터를 제어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 모터를 보면 이렇게 위에 선이 있고 아래에 또 선이 있어요. 이거를 좀 구분해서 연결할 건데요. 여기 보면 여기 모터 A, B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거 한 쌍 이거 한 쌍 이렇게 낄게요. 위에 있는 선은 바깥쪽에다가 낄 거예요. 처음에 이거 나사를 돌려서 열어주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밑에 있는 얘를 얘 안쪽에다 꽂을게요. 꽂고 돌려줍니다. 조여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거를 바깥쪽에다 꽂을게요. 밑에 있는 거를
안쪽에다 꽂겠습니다. 이게 잘 안 빠지게 잘 조여주고요. 이렇게 하면 요거를 이제 아두이노랑 다시 연결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부터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 자료에 회로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얘도 여기 번호가 써 있는데 가운데 VCC 그리고 GND, VCC가 아까 플러스 그리고 GND가 아까 마이너스. 얘 전기를 얘도 한번 줘야 되고 여기서 선을 따가지고 얘한테 전기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A-1 A-2 그런 식으로 B-A 뭐 B-B 그런 식으로 이게 이쪽이 한 쌍이거든요. 양쪽이. 그거를 구분해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전원부터 연결해 볼게요. VCC에 빨간색을 제가 꽂았고요. GND에다가 좀 어두운 갈색을 꽂았어요. 빨간색은 아까 여기 있는 빨간색 회로도에다가 꽂고 구멍에다 꽂고, 갈색은 여기 있는 검은색 쪽에다 꽂을게요. 이렇게 키면 얘도 이제 빨간불이 들어올 거예요. 이게 전원이 잘 연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양쪽 두 개 있는 여기 남아있는 이 두 핀이, 두 쌍의 이 핀들이 아두이노 연결돼 가지고 아두이노가 이 모터를 제어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연결할게요. 저하고 이거 선 꼭 똑같이 안 해도 돼요. A-1A 핀, A-1A 핀을 저는 주황색으로 하고 A-1B는 노란색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 A-1A는 6번 핀에 연결하고, 아두이노에 D6이라고 있어요. D6에다가 연결하고, 노란색은 D5에다가 연결할게요. 그 다음에 이 선의 경우에는요, 제가 B1A는 파란색, B1B는 초록색, 그래서 B1A인 파란색을 10번에 연결하고요. D10번. 그리고 B1B인 초록색을 9번에다가 꽂을게요. D9. 이렇게 되면 연결이 한번 다 끝났습니다. 초음파 센서를 꽂을게요. 초음파 센서, 얘도 VCC, 트리거, 에코, 그라운드 이렇게 핀이 있는데요. 이건 좀 긴 걸로 할게요. 긴 거 여기다 꽂고, 여기서 VCC에 연결된, 저는 이 주황색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를 여기 건전지에 플러스에다가 또 꽂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그라운드, 저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기 마이너스 쪽에다 꽂을게요. 꽂고, 가운데 두 가닥의 선이 남을 거예요. 트리거는 저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에코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요.
트리거는 2번에 연결하고 에코는 3번에 연결할게요. D2에다가 트리거인 노란색을 연결하고 D3에다가 에코인 초록색을 연결할게요. 이러면 연결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코딩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이번엔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파일을 다운받을 건데요. arduino.cc 여기 들어가셔서 소프트웨어 여기서 운영체제에 맞는 거 다운받으시면 돼요. 저 윈도우를 이렇게 다운받고요. 이렇게 저스트 다운로드 누르시면 돼요. 설치 파일이 이제 다운 되실 거고, 다운이 다 되면 네,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저는 이렇게 코드가 다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파일을 다 제공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이렇게 열기로 열면 저랑 똑같은 코드가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컴퓨터하고 아두이노하고 USB로 연결할게요. 연결한 다음에 이 아두이노에 업로드를 해볼게요. 여기 화살표 보이는 게 업로드 버튼인데요. 이거 하기 전에 툴이라는 것에서 보드에서 아두이노 AVR 보드라는 것에서 아두이노 나노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아트메가 328 아니면 아트메가 328에서 올드 부트로더, 아마 올드 부트로더 이거를 선택하셔야 될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 상관없는데 되는 걸로 하시면 돼요. 선택하고, 그리고 아두이노가 연결되면 이렇게 시리얼 포트에 이렇게 떠요. 이런 다음에 업로드를 누르면 아두이노가 깜빡거리면서 업로드가 될 거예요. 얘네 바퀴가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지금 선을 빼보면 전기가 안 돌아가는데 이제 건전지로도 작동이 돼요. 네, 잘 돌아가죠? 그래서 여기다 바퀴를 달면 얘가 앞으로 갈 거예요. 다시 끄고 코드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이는 거는요, 제가 주석을 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바퀴, 보터, 핀 설정고, 그래서 왼쪽 바퀴에 대한 핀을 9번, 10번 핀에다가 꽂았잖아요. 그것에 대한 변수를 설정해 주고, 오른쪽 바퀴도 6번, 5번 이거를 설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밑에 거는 초음파 센서인데요. 초음파 센서를 봤었을 때 트리거하고 에코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트리거 핀을 2번 핀, 에코 핀을 3번 핀에 꽂아서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시리얼 비긴이라는 거는 오른쪽에 보시면 시리얼 모니터에 이걸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값이 지금 USB에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이 값이 제대로 들어오지가 않는데요. 건전지에
연결되면 값은 제대로 들어올 거예요. 이 초음파 센서에서 갖고 온 값이 여기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아두이노에 연결된 핀을 이 트리거 핀에다가 신호를 주기 위해서 아웃풋을 설정하고, 에코 핀은 이렇게 신호를 받아와요. 그래서 인풋 핀으로 설정하고, 이것들은 바퀴를 제어를 해야 되니까 핀에다가 명령을 줘야 돼가지고 각 바퀴의 핀마다 아웃풋을 이렇게 해줍니다. 셋업이라는 이 함수 안에서 얘네들은 초기에 한 번만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루프라는 이 대괄호 안에 있는 얘네들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초음파 센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초음파 센서는 신호를 보내고 또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보내고 받는 시간을 측정해가지고 가까운지 멀리 있는지를 알아내요. 그래서 트리거 핀에서 신호를 보내고, 딜레이는 그냥 잠깐 멈추는 거예요. 잠깐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 신호를 1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그 다음에 0이라는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에코 핀이라는 것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펄스인이라는 이런 함수로 그냥 계산을 해줘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계산을 한 다음에 저희는 이 듀레이션이라는 것에다가 이 변수에다가 값을 저장해 놔요. 이게 초음파를 보내고 받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 그거를 저장하는 함수거든요. 신호를 주고받은 시간을 저장. 그리고 이 저장한 시간, 만약에 멀리 있으면 신호를 보내고 받는 게 오래 걸릴 거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조금 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거리를 계산해 줍니다. 이거는 좀 식이 있는데 이건 좀 너무 복잡해 가지고 그냥 넘어갈게요. 인터넷에서 초음파에 대한 그 속도하고 검색해 보시면 거기에 관련된 계산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전에 출력을 해줬고요. 시리얼 창에다가.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의 함수는 뭐냐면요, 초음파 센서의 물체가 가까이 있는 15cm 이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코드예요. 그래서 15cm보다 이상이다. 여기서 계산한 디스턴스 값이 15cm보다 이상이다 그러면 서로 이 양쪽 왼쪽 오른쪽 바퀴를 앞으로 계속 굴려주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살짝 움직이던가 오른쪽으로 살짝 움직이던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5cm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계속 바퀴는 앞으로만 굴러갈 것이고, 그 안쪽이라고 하면 15cm 안에 뭔가 나타났다고 하면 왼쪽 또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로봇이 방향을 틀 거예요. 그런 코드입니다. 이 안에 있는 거는 180이라고 되어 있는데 0부터 255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5가 최고 속도이고 0이라면 멈춰 있는 거예요. 적당한 값인 180을 넣어놨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그 LF라는 거는 그냥 앞으로 움직인다는 거, LB라는 거는 뒤로 움직인다는 거, 레프트 프론트, 레프트 백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적어놨고요. 그래서 이 레프트 백에다가 이렇게 신호를 주면 얘가 바퀴가 뒤로 돌아요.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랜덤하고 가로하고 2를 하면 0하고 1, 0하고 1의 값이 들어와요. 그래서 얘가 1이면 뭐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이 값이 만약에 0이었으면 뭐 왼쪽으로 움직이고, 그거 랜덤하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랜덤하게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딜레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약간 멈추는 건데, 멈추는 시간도 랜덤으로 해가지고 255에서 500ms 사이에 멈추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이제 얘를 마지막으로 조립을 해 볼게요. 이렇게 구멍이 되어 있는 건 모터 쪽이에요. 여기다가 바퀴를 낄 거예요. 이거는 앞에 초음파 센서를 이렇게 넣어 놓을 부분이에요. 이거는 가운데서 지지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올려 놓을 거고요. 이거는 위에 위판 스위치 부분. 먼저 얘를 아두이노를 이렇게 꽂겠습니다. 이렇게 꽂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꽂고요. 그런 다음에 이 사이에 십자가 모양으로 된 지지대도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끼웠고 이 오른쪽 부분에도 바퀴도 껴줄게요. 네, 반대편도. 그리고 얘에 보면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구멍을 여기 나사 두 군데에다가 끼워줄 거예요. 포토 드라이버를 여기에다 끼워줄 거예요. 얘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올려주고요. 양면 테이프가 있으면 여기를 붙이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얘를 이렇게 해줄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뚜껑 부분을 끼우겠습니다. 여기 제가 잘못 꼈네요. 이 부분은. 네, 다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스위치를 켜볼게요. 네, 이렇게 다 움직이는 건 보셨는데요. 이게 만약에 가다가 이렇게 뒤집어지거나 그러면 속도가 빠른 거니까 아까 아두이노 코드에서 그 바퀴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값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18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0부터 255까지 가능하니까 값을 아마 150 또는 120으로 낮추면 좀 속도가 더 줄어들겠죠. 그렇게 해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 이걸 하시다가 안 되는 거나 부품이 혹시라도 모르게 불량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뭐 이게 작동이 안 되거나 막 뜨거워지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워크북에 있는 그 메일로 문의를 하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아마 연락을 드릴 거예요. 네, 지금까지 로봇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로봇을 만드는 것을 해봤는데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있는 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기대에는 로봇에 관련된 많은 학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4개를 담아왔어요. 메카트로닉스 공학부, 전자정보통신공학부, 기계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이 4개의 학과를 담아왔는데요. 관련된 특성이라던가 졸업하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또 비슷한 학과나 자료들이 무엇이 있는지는 워크북이나 학교 사이트를 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다 꿈이 있을 건데요. 그 꿈을 찾아가기 위해선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에 강점이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기억나는 에피소드, 자랑스러웠던 에피소드를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한번, 무엇이 강점이 있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의 진로 목표 정리하기입니다. 자기가 꿈이 있을 텐데 그 꿈이 무엇이고 내가 그 꿈을 위해서 어떤 진로를, 어떤 직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왜 그거를 설정했는지, 그거 관련 학과가 무엇인지를 적어보는 시간이에요. 저의 경우에는 저는 컴퓨터공학부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냥 컴퓨터가 좋아가지고 컴퓨터공학부를 들어갔었던 건데, 거기서의 그 공학부에 들어가서 컴퓨터에 대한 이론이라던가 실습에 대한 것을 많이 배웠어요. 근데 사실 저도 고민을 안 했던 거는 아닌데요. 저는 예술 쪽에 관심이 더 많기는 했었거든요. 생각보다는. 그래가지고 사실 졸업할 때 내가 컴퓨터 공학부를 잘 왔나?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콘텐츠를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알고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뭐 예술적인 거,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컴퓨터공학부에 온 게 맞나? 라고 생각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게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직접 만들 수 있고, 더 뭐라고 해야 될까? 더 남들한테 더 알려줄 수 있는, 남들한테 더 추천해주고 싶은 그렇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꿈이라는 게 바뀔 수가 있는데 한번 적어 보시고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직업심리 검사에 대한 페이지인데요. 자기가 어떤 직업이 있는지 모르시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자료 워크북을 보면 워크넷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직업이라던가 심리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직업하고 어울리는지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사이트 가서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내게 맞는 직업 구체화하기 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워크넷에서 본 직업심리 검사를 통해서 나온 직업하고, 그리고 내가 희망했었던 직업하고, 또 부모님이 또 선생님이 바라는 직업을 한번 적어 볼게요. 이 세 가지의 분류의 직업을 적어 보면 뭐 공통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런 걸 통해서 무엇이 적합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업의 가치 탐색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워크북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적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첫 번째, 지금부터 10년 후에 만약 당신이 돈이 많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당신은 일 또는 직업을 갖기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부모님이 실직한다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 또 생길 수 있는 일을 적어보세요. 네 번째, 우리는 주변에서 실직하거나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당신이 생각하는 이유를 적어보세요. 다섯 번째, 직업을 갖는 것은 어떤 가치를 얻기 위해서인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순위를 정해보세요. 여섯 번째,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직업을 3개만 써보세요. 네, 지금까지 2021년 집으로 찾아가는 엔지니어 진로체험 로봇공학 편을 함께 학습해 봤는데요. 긴 시간 동안 강의 참여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는 앞으로도 꿈을 위해 달려가는 청소년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안녕!